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즘 주식시장에서 진짜 가장 뜨거운 이슈죠.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입니다. 최근 쏟아지는 증권가 리포트들을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과연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 전망, 급등 후 조정 가능성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직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무려 30만.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삼성전자 목표 주가 맞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꽤나 진지하게 기정사실처럼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증권가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폭발적인 숫자를 던진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기사 제목 딱 보시면 10만 전자도 꿈이었는데 이젠 30만 전망이라고 하죠. 사실 예전에는 10만 원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 했었는데 최근 8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22만 원을 그냥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10만 원이라는 과거의 원대한 꿈은 이미 아득히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다들 축제 분위기일 것 같지만 막상 시장을 보면 모든 투자자가 환호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 아찔한 고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합니다. 2021년, 이른바 96층의 악몽이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왜 매수를 주저하고 있는지 그 상처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2020년 3월 코로나 충격 때 4만원대까지 훅 빠졌다가 글로벌 유동성으로 돈이 쫙 풀리면서 불과 10개월 만에 96,800원이라는 진짜 역사적인 최고점을 찍었었죠. 다들 곧 10만 원 간다고 난리였는데 그 축제가 정말 너무 짧았습니다. 미국의 긴축과 메모리 업황 둔화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그대로 미끄러졌고 무려 5년이 넘는 진짜 끔찍하고 기나긴 침체기를 겪어야만 했죠. 그 당시에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했던 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96층에 사람 있어요. 진짜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의 절망감이 담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블랙 코미디였죠. 그때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속나봐라 다짐하셨던 분들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데도 선뜻 손을 못 대는 이유, 밑바탕에는 바로 이 뼛속 깊은 트라우마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한편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단기 급등했으니 분명히 차가운 조정장이 올 거라는 경계론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오르는 속도가 2021년 거품 꼈을 때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가파를 정도니까요. 게다가 진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한테 올해 처음으로 투자 의견 중립 리포트가 떴다는 사실입니다. 두 회사가 비슷한 재료로 같이 움직여왔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반도체 전체에 켜진 꽤 뚜렷한 경고등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BNK투자증권 이민희 연구원이 굉장히 구체적인 리스크를 짚어줬는데요. 지난해부터 핫했던 추론 AI 사이클이 이제 벌써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은 차세대 메모리인 HBM4가 생각보다 수익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커질수록 마진율은 오히려 떨어져서 전체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아주 뼈아픈 분석이죠. 무조건 많이 팔린다고 장땡이 아니라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앞서 본 이런 으슬산 경고들 속에서도 도대체 왜 증권가에서는 탄탄한 실적을 근거로 계속해서 폭발적인 30만 원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이 표 한번 딱 보시죠. KB증권에서 내놓은 영업이익 전망치인데요. 지난 1분기에 57조 원을 찍은 것도 엄청난 거였는데 올 4분기에는 무려 107조 원, 거의 2배 가까이 가속 성장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건 뭐 그냥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회사 금고에 꽂히는 진짜 현금 액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KB증권이 무려 36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지른 근거가 바로 이 압도적인 실적 전망 덕분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움직임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에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면서 주가 끌어내렸던 모건 스탠리, 다들 아시죠? 걔네들이 입장을 180도 싹 바꿔서 내년 영업이익이 631조 원에 달할 거라고 역대급 전망을 내놨어요.
게다가 중국의 거물급 증권사인 화타이 증권은 한국 개별 기업으로는 최초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35만 6천 원을 부르고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이 화타이 증권이 뭘 극찬했냐면요. 바로 일체화의 시너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까지 삼박자를 다 해내는 기업이 사실상 없잖아요. 이 강력한 인프라로 HBM4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타사가 범접하기 힘든 엄청난 수익성을 낼 거라는 겁니다. 아까 경계론에서 제기됐던 HBM4 수익성 우려를 이 통합 시너지로 완벽히 씹어먹을 수 있다는 완전 정반대의 시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2021년하고 지금을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2021년 폭등장은 솔직히 실제 숫자보다는 풀린 돈과 지나친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간 거품이었죠.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1분기 57조에서 4분기 107조로 뛰어오르는 이 엄청난 실적 모멘텀이라는 든든한 뼈대가 존재하거든요. 결국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이 압도적인 실적이 대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3배가 뛴 삼성전자의 이번 랠리, 과연 꿈의 30만 원 고지를 뚫어버리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를 가두는 제2의 96층 악몽으로 끝나게 될까요? 시장의 화려한 소문이나 맹목적인 기대감에 휘둘리시기보다는 매분기 발표되는 회사의 진짜 실적 성적표가 계속 유지되는지 날카롭게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유일한 나침반이 될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명확한 투자 인사이트 꼭 얻어가셨길 바랍니다.